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도 영혼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플라톤의 생각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됩니다. 플라톤은 한편으로는 육체와 대비해서 영혼을 규정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의 내적 구조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앞의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 강의에서 다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른바 영혼 3분설이라고 불리는 영혼의 내적 구조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대립성에 대한 논의가 종교적이라면 영혼 3분설은 심리학적입니다. 하지만 영혼 3분설은 단순히 심리학 이론에 그치지 않고 플라톤의 사회, 정치 철학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먼저 영혼 3분설의 심리학적 측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심리학은 말 그대로 psyche에 대한 이론입니다. 사이콜로지는 psyche와 로고스의 합성어이지요. 심리학은 오늘날 매우 인기 있는 학문입니다. 심리치료, 상품 광고, 여론 형성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는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 세상에 마음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리학이 발달해도 psyche를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psyche의 무한한 넓이와 깊이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심리학의 기억 연구가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기억 현상들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은 지금도 타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길을 두루 거쳐 다녀도 영혼의 경계를 찾아낼 수 없으리라. 영혼은 이처럼 깊은 로고스를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플라톤이 그렇게 끝없이 넓은 영혼에 대해 제시한 로고스, 그의 사이콜로지는 어떤 것일까요? 플라톤은 우리 모두에게 자명한 현상을 psyche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리적 갈등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라면을 끓여 먹고 치킨을 더 시켜 먹지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식이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욕구를 제어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성의 욕구 제어가 실패했을 때는 우리는 후회합니다. 자책감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현상에 주목해서 영혼이 세 개의 부분 혹은 세 개의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영혼 3분설입니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의 영혼 3분설은 영혼의 갈등 이론이기도 합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을 각각 욕구, 이성, 기계라고 부르면서 그 전체를 마차에 비유합니다. 그림 속에 마차가 있습니다. 마차는 마부와 백마와 흑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마부는 이성에 해당하고 흑마와 백마는 각각 욕구와 기계에 해당합니다. 검은 말은 기운이 좋아서 마차를 힘차게 끌고 갑니다. 하지만 마부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백마는 흑마보다 기운이 조금 떨어져도 마부의 말을 따라 흑마를 견제하면서 마차를 끌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마차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려는 욕구, 이성, 기계의 관계입니다. 영혼 3분설은 우리 마음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론입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는 매우 강력한 이론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윤리를 세우고 사회의 집단을 분류하고 철학자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런지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혼 3분설이 어떻게 새로운 윤리를 정립하는지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인상을 찌푸립니다. 왠지 제복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타심, 희생, 연민 등을 떠올릴 겁니다. 서양 기독교적 전통의 유산일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윤리는 강요된 제복처럼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도 타인을 위한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윤리는 잘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리스 윤리학의 기본 물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플라톤의 대답은 마차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마차가 잘 달릴 수 있을까의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차 경주와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차는 경주에서 잘 달릴 수도 있고 잘못 달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마차가 잘 달릴까요? 당연히 말들이 마부의 통제를 잘 따를 때 마차는 잘 달릴 수 있겠지요. 반면에 마부는 마부대로, 백마는 백마대로, 흑마는 흑마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마차 여행은 파행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세 부분이 각자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해서 분업과 조화의 상태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삶이 이루어진다고 플라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각 부분이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일컬어 플라톤은 아레테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세 부분과 아레테의 관계는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는 마부에 해당하는 이성, 백마에 해당하는 기계, 흑마에 해당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 대해 타고난 능력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의 상태, 즉 아레테가 있습니다. 이 아레테라는 말은 탁월성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덕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이 지혜, 용기, 절제입니다. 영혼의 세 부분이 이런 아레테, 탁월성을 갖추고 작용할 때 영혼 전체의 조화롭고 이상적인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올바름입니다. 플라톤은 이 네 가지 아레테를 갖출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어 아레테를 윤리학에서는 보통 버추로 번역합니다. 버추는 아레테를 옮긴 라틴어 비르투스에서 나왔지요. 아레테에서 비르투스가 나왔고 비르투스에게서 버추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비르투스의 어원은 비르, 즉 남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의 비르투스는 본래 남자다움, 남자의 훌륭함이라는 뜻이지요. 덕을 남자다움과 동일시하는 것은 로마적이고 또 영웅주의적입니다. 호메로스의 경우에도 아레테는 남자다움, 즉 맨리니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플라톤은 영혼 삼분설에 기초한 덕론을 통해 호메로스의 영웅주의적 덕론을 넘어섭니다. 아레테 개념, 즉 덕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 플라톤의 공적이라면 그 바탕에는 영혼의 부분들에 대한 그의 분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분석함으로써 지금도 서양 윤리학의 주류를 이루는 덕윤리학, 버추 에틱스의 토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플라톤의 영혼 삼분설과 유사하게 우리의 의식을 세 부분으로 구별하는 이론의 대표적 사례로는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나 뇌 연구자들의 뇌 삼분설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는 의식을 비인격적이고 성적인 에너지인 이드, 성적인 에너지의 방만한 표출을 막는 규범적인 슈퍼에고, 그리고 본능적인 이드와 규범적인 슈퍼에고 사이의 갈등을 통해 형성되는 에고, 즉 자아로 구별합니다. 흥미롭게도 프로이트도 이러한 구별을 끌어들이면서 마차의 비유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과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뇌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뇌 삼분설 역시 플라톤의 구별 내용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 뇌 삼분설에 따르면 뇌의 가장 아랫부분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 가진 원시 뇌입니다. 이 뇌는 생존을 위해 기본이 되는 생리적인 욕구, 호흡, 수면, 생식 기능들을 담당합니다. 이를 일컬어 흔히 도마뱀의 뇌라고 부르죠. 그 다음 뇌의 중간 부분에는 도마뱀에게서는 아직 발달하지 않았지만 개와 같은 수준의
포유류에게서 분명하게 기능이 드러나는 뇌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개의 뇌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의 작용이 바로 감정, 기억, 습관 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과 고등영장류에게는 중간의 뇌 말고도 뇌의 껍질,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의식현상, 예를 들어서 상상하고 계산하고 추리하고 과거의 기억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일 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인간의 경우에 이런 특징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죠. 삼분설에서 말하는 뇌의 세 부분은 플라톤의 욕구, 기계, 이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라톤의 사회 정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